예기치 못한 폭우, 지속적인 가뭄 등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기상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유희동 기상청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기온이나 강수량이 평년보다 심한 폭염, 가뭄, 폭설과 같은 이상 기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 기후로 피해가 발생하면 전쟁에 버금가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한 대학의 연구 조사도 있는데요. 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일기예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희동 기상청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6월에 취임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후에 이제 여름철 집중호우라든가 태풍 흰남도, 폭설 한파가 계속되면서 긴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돌아보신다면 소해가 어땠는지. 네. 오자마자 이제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날씨 그랬던 것 현상 같습니다. 때문에 네네. 뭐 조금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세월이요. 근데 네. 폭염, 그다음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폭우, 폭우, 예. 그리고 흰남노라는 역대 세 번째 강한 태풍, 네. 그리고 겨울이 들어서면서 가뭄, 그다음에 한파. 지진도 작년 10월 29일 내륙에서 예. 괴산 지진이 4.1로 일어났고요. 올해 1월 9일에는 또 강화에서 3.7 네. 지진이 새벽대에 일어나서 뭐 지진 날씨 할 거 없이 굉장히 뭐 새로운 현상들을 경험하고 있었고요. 네. 뭐 정책적으로나 규정상으로는 저희가 오랜만에 저희가 모법인 기상법을 전면 개정 수준으로 좀 바꿨고요. 네. 그리고 올해부터 27년까지의 5개년 계획을 뭐 세우는 등 하여튼 작년에 조금 바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달 초에 기상청의 주요 업무 계획도 발표하셨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국민의 실생활에 유용한 네. 정보를 줘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저희가 이번 연도에 이제 정한 것은 일단 방향 전환을 좀 시도를 했습니다. 첫 네. 번째로는 우리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만은 보호하자는 그런 정책적인 변환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실효적인 그 기상 정보를 생산해야 되겠다 하는 예. 부분으로 조금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네. 우선 국민의 생명은 어떤 자연재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우선은 폭우에 관련돼 있는 작년 네. 8월 초에 있었던 8일, 9일에 있었던 수도권 집중호우 기억하실 겁니다. 네. 뭐 1시간에 141mm라는 뭐 역대급, 뭐 도저히 우리 기상학적으로나 우리 전문가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비가 내려서 네. 사실 안타까운 피해도 있었죠. 신림동에 그 반지하에 계시는 분들의 희생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1시간에 50mm, 3시간에 90mm 비가 오면은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문자를 전달해 주는 시스템을 할 거고요. 네. 그 지역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위치 정보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실효적인 정보에서는 뭐 블랙 아이스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이제 미세먼지는 지금 대기 정체 현상에 의해서 거의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약풍에도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 때문에 네. 우리 예보관들이 강풍에만 초점을 맞췄던 정보를 네네. 약풍에도 초점을 맞추고 그 분석 정보를 좀 카테고리별로 좀 제공해 드리자 하는 부분들이 이제 실효적인 네. 정보의 하나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사실 지난 겨울에 순창 같은 경우에 그 비닐하우스가 무너진 것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온 눈은 굉장히 무거운 눈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눈에 대한 정보도 이제는 뭐 적설량에 대한 높이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네. 조금 더 분석을 종류에 해서 대한? 네. 종류나 무게에 대해서 무게에 좀 정보를 드리는 등 어쨌든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의 전환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상청에선 이 재난 문자를 직접 보내고 계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알림이 자주 울려서 불편하다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재난 문자가 국민들에게 주는 효과는 무엇일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재난 문자가 이제 우리 기상 재난 뭐 여러 가지 정보 재난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재난 문자가 굉장히 많이 가고 있죠. 뭐 실종 전보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거라는 것은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 예를 들면 1월 9일 날 재난 정보가 강화 지진이 있을 때가 발생했을 때가 새벽 1시 38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창 심야 시간대죠. 대부분 국민들이 주무시거나 활동을 안 하는 시간대 울려서 사실은 그 재난 문자를 처음으로 10초 내에 보내드린 가장 빠른 지진 정보를 보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쪽에 굉장히 비난
문자나 여러 가지 비난 상황도 많이 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을 못 깨겠다. 잤다 네. 이제 뭐 그러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취약 시간대나 이런 걸 골라서 할 부분은 아니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안전이 예. 우선이니까요. 우선 재난에 대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기 네. 때문에 네.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정보 서비스를 좀 바꾸거나 중단하는 것보다는 네. 좀 설명을 드리는 편이 낫지 않나 좀 그게 생각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강화도 지진이 발생했을 때 10초 이내,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9초인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이 발생 이후 9초보다 더 빨리 문자를 보내겠다 이런 뭐 계획도 갖고 계신 걸로 들었습니다. 이게 뭐 2분대에서 네. 지금 뭐 25초대에서 지금 10초대로 지금 계속 줄여가고 있지만 네. 거의 한계에 온 거는 뭐 분명합니다. 이제 네. 그거 하는데 5에서 10초라고 하지만 지금 10초보다는 조금 더 빨리 2, 3초라도 줄이자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지진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아무튼 빨리 알려드리면 그만큼 생명을 구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인 그 수단이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좀 전달해 드리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겨울철마다 발생하는 블랙아이스 현상 또 네. 안개로 인한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들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블랙아이스 그 도로 살얼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도로 사고 중에 가장 사망 사고율이 높은 사고입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죠. 이게 그거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수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저기 도로공사, 행안부, 국토교통부랑 같이 협력을 해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로부터 저희가 블랙 아이스를 관측할 수 있는 관측 장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작년에 1차 사업이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 완료가 돼서요. 일단 중부 내륙 고속도로부터 그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자 하는 부분들이 저희 목표였고요. 네. 다행스럽게도 이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뭐 기상청에서 알려주는 것보다는 네.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의 네, 그 네. 정보를 얻어서 그걸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네. 네. 저희와 일반 내비게이션 업체하고 잘 상생이 돼서 네. 지난 2월 7일부터 중부 내륙 고속도로는 도로 살얼음에 대한 정보는 그 네. 내비게이션 업체와 지금 서비스를 같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7월부터는 그 내비게이션 회사에 저희 안개 정보도 들어가고요. 네. 또 다른 내비게이션 회사와 올 여름부터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 확보도 중요로 하고요. 그러네요. 네. 저희 거기에 관련돼 있는 그 저희 직원들의 그런 투입 인원도 네네네. 조금 조정을 하고 더 그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좀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겨울을 지나 돌아보면은 뭐 영상 10도였다가 그 다음 날 예. 갑자기 뭐 20도 가까이 추운 지역은 네.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게 기후 변화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네네. 기온 변동폭이 굉장히 큰 것이 그 근거 중에 하나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과거보다는 지금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기온 변동폭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볼 때 올해 뭐 한 30도씩 그 차이가 나는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기온 변동폭은 네. 기후 위기의 근거라고 네네네. 볼 수뿐이 없다고 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이 큰 기후 변화를 겪었고요. 또 남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적은 강수량으로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기후 변화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어쨌든 기후 변화는 지구 온난화로 얘기를 시작을 해서요. 겨울이 따뜻해지고 여름이 더 덥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기후 변화, 기후 위기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극한 기상값들이 나타나는 그 상황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가뭄도 더 잦아지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같이 좁은 지형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조차도 가뭄과 홍수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도 벌어질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이 저희 생각이고 그런 부분까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 지난해 여름 폭우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국지적인 폭우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피해가 계속 될 텐데 좀 걱정입니다. 여름에도. 네, 사실은 141.5mm라는 것은 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네. 사실은 한 15mm만 계속 내려도요. 주룩주룩 내리는 비고 그렇죠. 30mm면은 뭐 와이퍼가 거의 뭐 작동을 안 할 정도로 되는 비인데 네. 차 안에서 저희 예보관들 통보문을 받았는데요. 네. 시간당 60에서 80mm, 그 뒤에서는 60에서 100mm를 네. 썼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뭐 올라오는 그 차 안에서 그렇게 생각을 네.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141mm가 왔었으니까요. 예. 그 세계 최고의 수치 예보 모델이라는 계산값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70mm 이상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거를 네, 어느 모든 국가에-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최고로 봤어도요. 근데 네. 그거의 2배, 우리 예보관들이 예상한 거에 50%가 넘는 양이 더 온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사실은 뭐 기후 위기, 기후 변화가 아니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일기예보의 정확도가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의 예측 수준, 예보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을까요? 예보 정확도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측을 잘해야 되고요. 네. 실황 자료가 아주 튼실한 정확한 관측 자료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슈퍼콤에서 돌아가고 있는 수치 예보 모델이라는 그 소프트웨어가 좋아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그거를 최종 판단하고 결정하는 예보관 역량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이 3가지 요소는 특이하게도 최소량의 법칙을 따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뭐냐면 물통의 물이 맨 밑에 구멍에 따라서 그 수위가 결정되듯이 네. 이 3가지 요소 중에 가장 나쁜 쪽에 예보 정확도, 예보 역량이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3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3가지 역량이 모두 올라가야지만 그때 예보 정확도, 예보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들을 지금 올리려고 기본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예보 정확도의 개선은 아주 조금씩 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네. 국민의 생명은 구하자는 그런 방향 전환에 있어서는 조금 통보라든가 다른 기술력을 동원해서 국민들에게 빨리 알려드리고 위험 상황을 전파하는 방법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과잉 예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아주 옛날에는 사실은 조금 이제 위험 상황이 조금 긴가민가 했을 적에는 조금 세게 예보를 내서 이제 그런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는 벌써 지났습니다. 국민들이 다 지금 인터넷 시대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알고 저희가 특히 특보를 낸다는 것은 일종의 제한, 규제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한쪽에 그 재난 대응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도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가장 과학적인 근거대로 예보를 발표하는 것이 최우선 방법이고요. 네. 그런데 저희 예보는 그렇게 과학적인 근거로 예보 특보를 생산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제에 대한 대응은 조금 더 과잉할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보 생산에 있어서 과학적인 그 과잉 생산이 아니라 그 대응 쪽에서는 조금 더 위험하면 피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전환이 돼야 된다는 것이 그쪽이 과잉되는 것은 얼마든지 찬성을 하지만 네. 우리 과잉 예보 부분은 하여튼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예보는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죠. 하고 예. 대응은 좀 더 안전하게 대응을 할 수 그리고 있고. 저희 예보가 왜 과학적이어야 하냐면은 다음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이 예보를 왜 냈는지 그 근거에 대한 것들이 확실치 않으면 네네. 예보의 개선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은 조금 더 과학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국민분들께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보 정확도의 개선은 사실은 더딜 수뿐이 없습니다. 근데 이 방제라는 그 개념은 저희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예보나 특보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기상청을 포함한 정부를 믿으시고 조금 그 재난 대응에는 조금 과할 정도로라도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이고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기상청이 세계 기상기구에서 인정하는 가장 기상 업무가 빨리 발전한 국가 2국가 중에 하나로 간주되는 만큼 저희가 뭐 거의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 상태에서 열심히 그래도 노력을 해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우리 국민들 수준을 따라가기에는 아주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신다 그러면 네. 저희는 하여튼 세계 최고의 기상 서비스로 보답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기상청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상청이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